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정성TV의 이정성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중앙일보 강조한 논설위원회 논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정민이가 찬 강물로 걸어갔다니 가족 CCTV 요구 소송 유족들 요청 거절한 서초서 상대 경찰 발표 반박하는 증언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 23일 오전 9시 45분쯤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 한 여성이 내 아들 마지막 있었던 곳 좀 보자는 게 왜 이리 힘든 겁니까? 아빠가 아들 있었던 곳 보게 해주세요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난 4월 서울 잠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에 붙인 소년시를 지지하는 1인 시위 현장입니다. 잠시 후 B220호 법정에 손씨 부부가 들어섰습니다. 손씨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사고 추정 장소 인근 CCTV 영상을 제대로 보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보여주긴 했지만 화면이 너무 작아서 제대로 못 봤으니 큰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파일을 제공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미 CCTV 화면을 손씨에게 보여준 적이 있고 서초경찰서 측에서 회의실에 빔 프로젝트를 쏘아 대형 화면으로 열람시켜주려고 했으나 해당 영상이 흩뿌려지고 깨지는 등 화질 저하를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상 확대된 화면을 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 열람 제공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체가 서울중앙지검이므로 이미 수사를 종결한 경찰이 단독으로 CCTV 영상 공개를 쉽사리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초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손 씨가 아들 잃은 지 8개월이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각 언론사가 올해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종지부를 찍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재판장은 말씀을 안 드릴까 드릴까 했다면서 법원 앞에서 벌어진 시위를 언급을 했습니다. 손 씨에게 재판부를 압박을 주자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손 씨는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이 아니라면서 시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날 법정은 손 씨를 도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 옥수동에서 왔다는 주부 이모 씨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도 아직도 정민이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 원인을 모르니 밝혀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손 씨 가족과 관련이 없다는 그는 나도 대학생 아이가 있는데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최모 씨 역시 이 사건은 원인을 비롯해서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고 경찰이 숨기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법정까지 찾아온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시위에 동참한 배우 최모 씨는 유가족은 모든 걸 잃은 셈인데 적어도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를 알려줘야 하지 않나 라면서 부모 요청대로 CCTV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정민 씨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자 서초경찰서는 강력 7개 팀 등 38명을 투입해 74곳의 CCTV 126대를 수사했으나 정민 씨의 정확한 사망 과정을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정민 씨의 실종 직전까지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지난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면서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로 돌무더기를 지나 강으로 들어갔다고 추정할 만한 자료들은 일부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이런 경찰 추정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고 장소로 추정되는 강기슭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며칠 전 밤에 이곳을 돌아볼 때와는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7시쯤 이곳을 찾아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정민 씨 시신이 발견된 곳과 입수 지점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돌아보면서 든 의문은 술에 취했다고 해도 이렇게 캄캄한 상황에서 한강에 걸어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실족해서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설득력이 있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낮에 보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물 밖에서 보면 바닥이 뚜렷이 보일 정도로 얕았습니다. 기껏해야
무릎 정도 찰 수심이었습니다. 설사 중심을 잃고 물에 떨어진다고 해도 익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위쪽 평지에서 굴러 떨어졌다면 바닥에 돌무더기 때문에 강물에 닿지도 않을 지형이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종 당일 이 부근에서 낚시하던 사람들이 오전 4시 40분쯤 한 남성이 무릎까지 물에 잠겨 서 있다가 가슴 부근까지 물에 잠긴 채 수영하듯 팔을 휘저으면서 더 안쪽으로 가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을 정민 씨로 추정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됐습니다. 손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던 정민이가 그 추운 날씨에 갑자기 강에서 수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변을 했습니다. 손 씨 측 이상용 법무법인 도올 변호사는 시간대도 안 맞을 뿐더러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정민 씨가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는 추론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 초동수사 미흡했고 머리 상처 등 의문점이 많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낚시꾼들이 본 사람은 정민 씨가 아니라는 게 손 씨 측의 확신입니다. 손 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실종 직후만 해도 손 씨 부부는 A군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손 씨가 품고 있는 의문은 A씨가 왜 정민 씨 핸드폰을 갖고 있는지, 사고 추정 시간 즈음에 A씨 부친과 통화를 했으면서도 왜 정민 씨 부모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는지 등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민 씨가 마지막 목격된 장소에서 바라보니 집이 지척거리에 있습니다. 당시 전화만 해줬어도 한 걸음에 달려와 비극을 막았을 것이라는 손 씨 부부의 안타까움은 시간이 흘러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A씨 측 변호사는 밤 11시 14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 10분쯤까지 A씨의 기억이 거의 없다면서 과음으로 인한 블랙아웃을 주장해 왔습니다. A씨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은 근거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반박을 했습니다. 정민 씨 부모는 외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민 씨를 포함한 세 가족의 밥상을 차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친은 세 끼를 모두 준비한다고 합니다. 정민 씨의 유골함은 자신이 책상 위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소재 납골당에 자리를 마련했지만 아직은 곁에 두고 있다. 틈틈이 과일 등 간식을 놓고 주말이면 PC를 켜서 정민 씨가 좋아하는 게임 콘텐츠를 틀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침구도 세탁을 한다. 외부 일정이 있어 부모가 밖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정민 씨를 위해서 1인분을 더 주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022년 2월 10일에 선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손정민 사건, 저 역시 의문이 풀리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